이 캠핑카 당장 갖다 버려. 캠핑용품도 다 당근에 내다 팔고. 이게 얼마짜린데? 잘 써보자.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온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정밀기계 공장의 육중한 철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공로패와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 그리고 32년의 땀방울이 응축된 퇴직금 정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학 공장의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생산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한태석 씨에게 은퇴는 마땅히 누려야 할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한태석 씨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은 경기도 평택의 25평.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및 저축액을 합친 약 1억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서 노후를 설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액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밴 그에게 할 일 없는 하루는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아내 윤정희 씨와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4월의 어느 나른한 오후 한태석 씨의 운명을 바꾼 영상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옆에 세워진 화려한 캠핑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한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캠핑카 옆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은 한태석 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이라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석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윤정희 씨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와서 봐요. 저 부부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전국을 누비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윤정희 씨는 행주의 물기를 닦으며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 속 풍경을 지켜보던 그녀의 눈에도 잠시 설렘이 스쳤지만 이내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저런 차를 사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우리 형편에 괜찮을까요? 아직 승우 장가도 보내야 하고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한태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중고로 잘 고르면 5천만 원대에서도 정말 좋은 차를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퇴직금 중에서 6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32년 동안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좋은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진심 어린 말에 윤정희 씨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석 씨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캠핑카 관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카만 있으면 호텔비도 들지 않고 전국 어디든 내 집처럼 머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월 200만 원 초반의 연금만 있다면 추가 지출 없이 평생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유튜버들의 말은 한태석 씨에게 거부할 수 없는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한태석 씨는 생산관리직 특유의 꼼꼼함으로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가며 수익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영상들이 대부분 캠핑카 제작 업체나 협찬을 받은 유튜버들의 광고성 정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캠핑카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주차비와 수리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자 한태석 씨는 본격적으로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중고 캠핑카 매매 단지를 물색했습니다. 전국의 매물을 뒤지던 중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대형 상사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5,50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그 차량은 최신형 배터리와 고급 내장재를 갖춘 것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매매 상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고현수 팀장은 아주 매끄러운 목소리로 한태석 씨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목이 높으십니다.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아주 애지중지 관리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은 귀한 매물입니다. 지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서 서두르지 않으시면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고현수 팀장의 서두르는 말투에 한태석 씨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조건의 차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인천 송도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지루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나만의 자유로운 제국을 건설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송도에 도착해 마주한 캠핑카는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차체는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내부는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침대 겸용 소파와 아담한 주방 공간, 그리고 화장실까지 갖춘 그 차는 한태석 씨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현수 팀장은 한태석 씨의 표정을 살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차의 원래 가격은 신차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프리미엄 노후 생활을 사시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차의 주인이 되셔야 차도 복을 받는 법이지요. 한태석 씨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정희 씨도 내부의 화려한 설비에 마음이 뺏긴 듯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차 밑바닥에 숨겨진 노후한 부품들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기계통의 문제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현수 팀장은 서둘러 계약서를 내밀었고 한태석 씨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한 사람의 로망을 위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태석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택 아파트 단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32년의 노고가 담긴 퇴직금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하는 비극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 규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강조용 볼드체 절대 사용 금지 확인했습니다. 하이픈 기호 절대 사용 금지 확인했습니다. 시간 표기 금지 확인했습니다. 보도 형식 및 대화체 위주 구성 확인했습니다. 부부간 대화 문체 수정 한태석 씨가 아내 윤정희 씨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부부의 대화로 작성합니다. 분량 규칙 준수 최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약 5,000자 분량에 근접하도록 집필합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차체가 한태석 씨의 눈앞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손에 쥔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친 노동의 결실이자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승차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현수 팀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한태석 씨 부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정도 상태의 차를 이 가격에 구하신 건 정말 천운이십니다. 라며 축혀 세우는 그의 말에 한태석 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취등록세랑 보험료만 해도 6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윤정희 씨가 영수증 뭉치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호기롭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희야, 5천만 원 넘는 차를 샀는데 그 정도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우리가 이 차로 전국 돌아다니며 숙박비 아끼면
1년이면 다 뽑고도 남을 돈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산해 뒀으니까. 한태석 씨는 자신의 철저한 분석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와 보험료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 비용까지 합치자 초기 투자 금액은 6,2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가 차 한 대에 묶여버린 셈이었습니다. 송도를 떠나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한태석 씨는 생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시야는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보, 저기 밖 좀 봐. 저 산들하며 들판하며 정말 아름답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정해진 목적지도 없고 예약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한태석 씨의 들뜬 목소리에 윤정희 씨도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대화는 주유소에 들르면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거대한 차체를 움직이기 위해 소모되는 경유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유기 숫자가 쉴 새 없이 올라가더니 어느덧 1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차 연비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윤정희 씨의 질문에 한태석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무거워서 그래. 그래도 한번 가득 채우면 한참 탈 수 있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현금 뭉치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금전적 파도의 아주 작은 물결에 불과했습니다. 평택 아파트 단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한태석 씨는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 입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입구 상단에 걸린 노란색 높이 제한 표지판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2.2m 제한이라는 선명한 숫자가 그의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태석 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체가 육중하게 흔들리며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저기 봐. 높이 제한이 2.2m래. 우리 차는 2.5m가 넘는데. 어떡하지? 윤정희 씨의 다급한 외침에 한태석 씨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정체와 맞물려 아파트 정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달려나온 직원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차는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갑니다. 상단 환기구랑 태양광 패널 다 부서져요. 어서 뒤로 빼세요. 한태석 씨는 당황하며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캠핑카 뒤로 이미 대여섯 대의 차량이 바짝 붙어 있어 움직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차에서 내려 뒷차 운전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차를 처음 사서 높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길을 터주시면 바로 빼겠습니다. 한태석 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평은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이런 큰 차를 사면서 주차할 곳도 생각 안 하셨어요? 퇴근길에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쏟아지는 비난 속에 한태석 씨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겨우 차를 돌려 아파트 단지 외곽이면 도로에 차를 세웠을 때 한태석 씨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정희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대한 캠핑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이 큰 걸 길바닥에 계속 세워둘 수도 없잖아. 누가 긁고 가기라도 하면 어떡해? 윤정희 씨의 말에 한태석 씨는 다급하게 매매 상사 고현수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서 입구에서 막혔어요. 이거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화기 너머로 고현수 팀장의 매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캠핑카 타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넣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다들 외곽에 전용 주차장을 구하시죠. 제가 주차장까지 알아봐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 상태는 최고니까 걱정 마시고 주변에 사설 주차장 한번 알아보세요. 전화는 무책임하게 끊겼습니다. 한태석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원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낭만적인 삶을 꿈꾸느라 이런 현실적인 장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태석 씨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거주지 인근의 주차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일반 승용차 2대 분량의 공간을 차지하는 덩치 때문에 주차장 주인들은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태석 씨는 아파트에서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외곽의 한 공터 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비포장도로 끝에 위치한 삭막한 벌판 같았습니다. 주차장 주인 조칠성 씨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 껌을 씹으며 캠핑카를 훑어보았습니다. 캠핑카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가끔 몰래 와서 잠자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리하기가 아주 피곤해요.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선불로만 받으니 되실 거면 되고 아니면 가세요. 한태석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만 원이요? 아니, 시내 일반 주차장도 10만 원이면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조칠성 씨는 가소롭다는 듯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평택 시내에 캠핑카 받아주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는 줄 아세요? 저기 줄 서 있는 차들 보세요. 다들 자리 없어서 난리입니다. 싫으면 가세요. 바로 뒤에 대기자 있으니까. 한태석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25만 원을 결제하자 영수증 한 장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연금의 10% 이상이 단순히 차를 세워두는 비용으로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정희 씨는 주차장의 자욱한 먼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차 한 대 세워두는데 이렇게 큰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가 이 차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집에서 30분이나 걸리는 여기까지 차를 보러 올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 한태석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일단 자리를 구했으니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 주차비가 아까워서라도 우리가 더 자주 캠핑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 주말에 정말 기가 막힌 곳으로 당신 모시고 갈게. 한태석 씨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스마트폰으로 홍천 캠핑장 이용 수칙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박에 6만 원, 전기 사용료 별도, 쓰레기 처리 비용 별도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을 쓰러 가는 것인지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장차 한태석 씨의 전 재산을 갉아먹게 될 거대한 금전적 블랙홀의 입구였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산 자유의 상징은 어느덧 그를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말은 한태석 씨에게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개막식과도 같았습니다. 5,500만 원을 들여 산 캠핑카는 평택 외곽의 삭막한 공터 주차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출발을 꿈꿨던 한태석 씨의 앞길에는 준비 과정부터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캠핑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탓에 모든 짐을 승용차에 실어 30분 거리의 사설 주차장까지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 무거운 아이스박스랑 이불 꾸러미들을 언제 다 옮겨? 벌써 세 번째 왕복이야. 윤정희 씨가 땀을 닦으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한태석 씨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아내를 달랬습니다.
정희야, 이것도 다 운동이라고 생각해. 원래 캠핑이라는 게 몸을 좀 움직여야 재미있는 법이거든. 일단 차에 다 싣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진짜 천국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한태석 씨의 호언장담과 달리 짐을 옮기는 데만 반나절이 꼬박 걸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짐을 내려 승용차에 싣고 다시 사설 주차장으로 이동해 캠핑카로 옮겨 싣는 과정은 그 자체로 중노동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한태석 씨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홍천의 한 유명 강변 캠핑장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한태석 씨는 운전대를 잡자마자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육중한 캠핑카는 엑셀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 위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예상치 못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높은 무게중심과 거대한 차체 때문에 옆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의 바람만으로도 차체가 심하게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핸들 꽉 잡아. 차가 왜 이렇게 흔들려? 옆에 화물차 지나갈 때마다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야. 윤정희 씨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한태석 씨는 두 손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이 차가 워낙 커서 바람을 많이 타네. 속도를 좀 줄여야겠어. 시속 80km를 넘기기 힘든 캠핑카의 거북이 주행에 뒤따라오던 차들은 연신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한태석 씨는 미안한 마음에 연신 비상등을 켰지만 긴장감 때문에 온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도착한 홍천 캠핑장은 이미 캠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약한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좁은 캠핑장 진입로는 커다란 캠핑카가 지나가기에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나무 가지가 차체 상단을 긁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태석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자리에 차를 세운 뒤 관리인에게 지불한 1박 2용료는 65,000원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하룻밤 자는데 65,000원이나 해? 웬만한 지방 모텔 값보다 비싼 거 아니야? 윤정희 씨의 물음에 한태석 씨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여기는 풍경이 예술이잖아. 모텔방에서는 이런 강물이랑 산을 어떻게 보겠어? 그리고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있으니 괜찮아. 하지만 전기를 쓰기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고 어닝을 펼치는 과정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캠핑카만 세우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수평을 맞추고 지지대를 고정하는 작업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닝 밑에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나니 이미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캠핑의 꽃이라 불리는 바비큐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한태석 씨는 다시 물통을 들고 급수대로 향해야 했습니다. 차 안의 싱크대에서 물을 쓰려면 외부에서 물을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리터의 물을 나르며 한태석 씨는 다시 한번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겨우 고기를 구워 입에 넣었지만 피로감 때문인지 고기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자 캠핑장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옆 텐트에서 들려오는 술자리 대화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는 캠핑카의 얇은 벽을 뚫고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정숙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기대했던 한태석 씨 부부에게는 고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캠핑카 내부의 침대는 생각보다 훨씬 딱딱했습니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변형 소파를 침대로 만들다 보니 이음새 부분이 등에 배겨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차 안이 왜 이렇게 좁고 답답한지 모르겠네. 창문을 열자니 벌레가 들어올 것 같고 닫자니 숨이 막혀. 윤정희 씨의 투덜거림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아내를 달래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사용한 비용이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비 15만 원, 캠핑장 이용료 65,000원, 각종 식재료와 소모품비 20만 원.
하룻밤 여행에 벌써 4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월 주차비와 보험료에 일할 계산분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한태석 씨를 맞이한 것은 상쾌한 공기가 아니라 비어버린 물탱크와 가득 차버린 오물탱크였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설거지를 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캠핑카의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 중 하나인 오물 비우기를 위해 한태석 씨는 코를 찌르는 악취를 참으며 정화조 카세트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오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32년 동안 꿈꿔온 보상인가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짐을 다시 정리하고 차에 싣는 데만 또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평택으로 돌아오는 길 한태석 씨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캠핑카만 사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혹독한 노동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집 근처 사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시 승용차에 짐을 옮겨 실을 때 윤정희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말에도 또 여기 와서 이 짐들을 다 옮겨야 하는 거야.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냥 집에서 발 뻗고 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 한태석 씨는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첫 여행이라 서툴러서 그런 거야. 다음번엔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캠핑카 카페에는 한태석 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첫 캠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에어컨 없는 캠핑카는 조만간 거대한 은색 오븐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자신의 로망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무리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천만 원에 육박하게 될 누적 투자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한 7월 초순이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거실 에어컨 바람 아래 누워 태블릿 PC로 캠핑 영상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홍천 여행의 고단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화면 속 시원한 동해안의 파도 소리는 그의 모험심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은퇴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여름을 이대로 아파트 거실에서만 보낼 수는 없다는 조바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번 주말에 강릉으로 떠나자. 바닷가에 차 세워두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한태석 씨의 제안에 주방에서 감자를 깎던 윤정희 씨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홍천 갔을 때도 너무 힘들었잖아. 이 무더위에 그 좁은 차 안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차라리 그냥 시원한 집이 최고지. 하지만 한태석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이랑 달라. 바닷바람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차에 선풍기도 새로 샀으니까 걱정 마. 내가 당신 이번에는 고생 안 시킬게. 금요일 오후가 되자 한태석 씨 부부는 다시 승용차에 짐을 싣고 30분 거리의 사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승용차에서 캠핑카로 짐을 옮기는 작업만으로도 두 사람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정희야, 조금만 참아. 강릉 도착해서 바다만 보면 이 땀이 다 식을 거야. 한태석 씨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주말 정체가 시작된 영동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에어컨을 틀고 쾌적하게 기다렸겠지만 노후한 중고 캠핑카의 엔진은 과열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수온 게이지가 올라갈 때마다 한태석 씨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도로의 열기가 차 안으로 들이닥치자 윤정희 씨의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여보, 에어컨 좀 틀면 안 돼? 나 진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한태석 씨는 핸들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봐. 엔진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래. 언덕만 넘어가면 다시 틀어줄게. 4시간의 사투 끝에 강릉의 어느 유명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이라는 명당 자리였지만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의 캠핑장은 거대한 가마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타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궈진 지면에 망치질을 할 때마다 현기증이 올라왔습니다. 정희야, 거기 줄 좀 잡아줘.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 당겨야지. 더위에 지친 한태석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정희 씨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밖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차 안으로 들어가자니까. 캠핑카 안으로 피신했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시동을 끄는 순간 차 안의 에어컨도 멈췄습니다. 은색 차체는 태양열을 고스란히 흡수해 내부 온도를 40도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젖혔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한태석 씨가 새로 샀다던 휴대용 선풍기는 뜨거운 공기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이게 무슨 휴양이야? 고문이지. 그냥 지금이라도 짐 싸서 집에 가자. 윤정희 씨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태석 씨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5,500만 원이나 들여 산 차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기엔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해 떨어지면 시원해질 거야.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는 억지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위에 지친 부부에게 삼겹살은 고무를 씹는 맛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지근해진 맥주를 들이켜며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몸을 적시는 땀은 그 낭만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열기를 피해 창문을 모두 열어둔 탓에 바닷가의 억센 모기들이 벌떼처럼 차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야, 여보, 모기향 좀 피워봐. 나 벌써 몇 군데나 물렸어. 윤정희 씨의 비명에 한태석 씨는 다급하게 모기향 여러 개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좁은 캠핑카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콜록콜록. 여보, 이거 연기 때문에 질식하겠어. 모기한테 뜯기든지 연기에 죽든지 둘 중 하나겠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두 사람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차 안은 다시 오븐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한태석 씨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정희야, 일어나봐. 우리 지금 바로 가야겠어. 더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부부는 짐을 챙기는 둥 마는 둥 캠핑카에 던져넣고 도망치듯 캠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태석 씨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영상 속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나는 이토록 비참한 것일까?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캠핑카 개조업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장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무시동 에어컨과 대용량 배터리만 있다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태석 씨는 아내를 앉혀두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방법을 찾았어. 우리 차에 무시동 에어컨을 달아야겠어. 그거랑 배터리만 제대로 바꾸면 한여름에도 차 안에서 시원하게 잘 수 있대. 윤정희 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이미 6천만 원 넘게 썼는데 거기다 또 돈을 바르겠다고? 그 돈이면 평생 호텔만 다녀도 남겠어. 한태석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저 차는 그냥 고철이야. 1,2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진짜 호텔처럼 쓸 수 있다고.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개조 비용.
한태석 씨는 퇴직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7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 차 한 대에 묶이게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로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더 큰 돈을 들여서라도 성공으로 바꾸고 싶은 오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고현수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한태석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무시동 에어컨이랑 인산철 배터리 풀세트로 하시면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즘 물량이 없어서 서두르셔야 해요. 고현수 팀장의 달콤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한태석 씨는 결국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그는 오로지 다가올 시원한 여름 캠핑만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에 한태석 씨의 가족에게는 더 큰 감정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개조 비용을 들인 뒤 한태석 씨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동을 걸지 않아도 밤새 시원한 바람이 쏟아졌고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노지에서도 전자레인지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자신의 로망이 이제야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캠핑카 구매를 반대해온 아들 승우 부부와 손주들을 초대해 자신의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정희야, 이번 주말에 승우네 식구 다 가평으로 오라고 했어. 내가 예약한 캠핑장이 정말 기가 막힌 곳이거든. 한태석 씨는 들뜬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들도 좁아서 고생인데 애들까지 6명이 그 차에 어떻게 다 들어가? 그냥 펜션을 잡는 게 낫지 않겠어? 한태석 씨는 아내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캠핑카가 있는데 왜 펜션을 잡아? 내가 텐트도 하나 더 챙겨갈 거니까 잠자리 걱정은 하지 마. 애들이 할아버지 캠핑카 타보고 싶다고 난리라며. 토요일 아침 한태석 씨의 캠핑카는 가평의 어느 프리미엄 캠핑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난관이었습니다. 한태석 씨 부부와 아들 승우 부부 그리고 2명의 손주까지 총 6명의 대가족이 탑승하자 캠핑카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수납장은 이미 넘쳐 흘렀고 통로마다 짐 꾸러미가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육중해진 차체는 조그만 언덕길만 만나도 비명을 지르며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좁아요. 다리 아파요. 뒷좌석에 낀 손주들의 투덜거림에 한태석 씨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승우야, 조금만 참아라. 가평 캠핑장에 도착하면 넓은 잔디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뛰놀면 된다. 운전대를 잡은 한태석 씨의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 승우 씨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차 안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금융권에서 근무하며 모든 것을 수치로 판단하는 아들의 눈에 이 캠핑카는 이미 거대한 감가의 덩어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캠핑장에 도착해 자리를 잡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사이트라는 이름 아래 지불한 1박 이용료는 9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태석 씨는 서둘러 무시동 에어컨을 가동하고 어닝을 펼쳤습니다. 봐라, 승우야.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이게 다 내가 1,200만 원 들여서 개조한 보람이다. 한태석 씨는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우 씨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차 사는데 6천만 원 넘게 쓰시고 개조에 1,200만 원을 더 쓰셨다고요? 지금 이 차 중고 시세가 얼만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아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태석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얘야,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한 투자야.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한태석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6명의 대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에 캠핑카의 작은 싱크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내 정희 씨는 좁은 차 안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야채를 씻고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물이 벌써 끊겼어. 아내의 외침에 한태석 씨는 다시 물통을 들고 급수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비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좁은 캠핑카 안에서 6명이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아이들이 차 안에서 자고 한태석 씨와 아들 승우 씨, 그리고 정희 씨는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은 텐트 안은 습기와 열기로 가득했고 인근 텐트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빠, 목이 많아. 집에 가고 싶어.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울음소리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는 한태석 씨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아들 승우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캠핑카는 아버지의 로망일 뿐이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우리가 쓴 비용이며 아버지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시고 여행 가고 싶으실 때만 좋은 숙소를 잡으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캠핑카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월 주차비 25만 원, 자동차세와 보험료, 그리고 매번 여행 때마다 들어가는 수십만 원의 경비. 그 모든 것을 합치면 1년에 특급 호텔을 수십 번은 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대답 대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화려하게 장식해 줄 줄 알았던 캠핑카가 사실은 가족의 갈등을 유발하고 소중한 퇴직금을 갉아먹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들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캠핑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지만 한태석 씨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허망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6천만 원의 구매비와 1,200만 원의 개조비, 도합 7,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이 좁은 공간에 묵혀 있었습니다. 평택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승우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한태석 씨는 아내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로망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가족의 외면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강력한 공문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캠핑카 장기주차 전면 금지와 노지 캠핑 집중 단속 소식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7,200만 원을 쏟아부은 그의 은색 제국은 이제 갈 곳 없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한태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국의 지자체가 캠핑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7,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어 마련한 자신의 제국이 법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저 뉴스 봤어? 이제는 길거리나 공원에 차 세워두는 것도 다 불법이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윤정희 씨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넸습니다. 한태석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법이 바뀐다고 해도 설마 우리가 조용히 쉬다 가는 것까지 맞겠어? 다 쓰레기 버리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는 깨끗하게 치우고 조용히 있다 오면 괜찮을 거야. 이번 주말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노지로 가보자. 유료 캠핑장은 예약도 힘들고 너무 비싸서 못 가겠어.
토요일 새벽 부부는 다시 짐을 챙겨 평택 외곽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주인 조칠성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한태석 씨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한 사장님, 다음 달부터 주차비 3만 원 더 올려야겠어요. 캠핑카들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단속 나온다고 난리고. 싫으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요즘 캠핑카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난리인 건 아시죠? 조칠성 씨의 고압적인 태도에 한태석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오르는 주차비는 이미 가게에 큰 부담이었지만 지금 차를 뺄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사장님. 다음 달부터 입금해 드릴게요. 한태석 씨는 쫓기듯 캠핑카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충청남도의 어느 한적한 강변이었습니다. 한태석 씨가 캠핑 커뮤니티에서 비공개로 공유받은 이른바 비밀의 노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가는 진입로에는 거대한 쇠사슬이 쳐져 있었고 캠핑 및 취사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라는 붉은색 현수막이 사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외부 차량 진입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주민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도 막혔나 봐. 주민들 눈초리가 너무 무서워.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가자. 윤정희 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태석 씨는 핸들을 꽉 잡으며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희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마을 사람들이 안 보는 숲속 공터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냥 돌아가. 그는 좁은 농로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커다란 차체가 나뭇가지에 긁히며 끼익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심장도 같이 긁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아낸 작은 공터에 차를 세우고 무시동 에어컨을 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실내를 채우자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봐라, 정희야. 이렇게 찾아내면 다 방법이 있다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올 거야. 한태석 씨는 서둘러 라면을 끓여 아내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전등 불빛이 캠핑카 유리창을 비췄습니다. 누구세요? 안에 사람 있습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부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남성과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사유지인 거 모르세요? 주민들이 신고해서 왔습니다. 지금 당장 차 빼세요.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태석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사정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불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잠만 자고 가려고 했습니다. 쓰레기도 다 가져갈 거고요. 경찰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캠핑카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밤새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민원이 빗발쳐요. 지금 즉시 이동 조치하세요. 경찰의 강경한 태도에 한태석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7,200만 원을 들여 완벽한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집을 세워둘 단 한 평의 땅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헤매며 돌아오는 길에 윤정희 씨가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돈은 돈대로 쓰고 가는 곳마다 범죄자 취급당하고. 나 이제 캠핑카 타는 게 무서워. 사람들 시선이 꼭 우리를 벌레 보듯이 하잖아. 우리 그냥 이 차 팔면 안 될까? 윤정희 씨의 흐느낌에 한태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려 본 한태석 씨는 경악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캠핑카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고정 비용만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차비, 보험료, 세금, 그리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깨지는 기름값과 소모품비. 실제로 사용한 날은 며칠 되지 않는데 돈은 쉴 새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캠핑카의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중고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그가 5,500만 원에 샀던 차와 비슷한 매물들이 이미 4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태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로망이 아니라 빚더미처럼 느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법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주민들이 막아버리니 갈 곳이 없어요. 7천만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세워둘 곳조차 마땅치 않으니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한태석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한때 자유의 상징이었던 캠핑카는 이제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자 은퇴자의 자산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승우 씨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매달 돌아오는 할부금과 유지비는 한태석 씨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차를 중고시장에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중고시장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7,200만 원의 투자금이 단 1,000만 원대의 헐값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석 씨가 자신의 로망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은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던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매달 나가는 사설 주차비와 보험료, 세금은 은퇴자의 연금을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몰아치는 캠핑카 단속 열풍은 그가 공들여 만든 은색 제국을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이 차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노후 자금이 한 푼도 남지 않겠어. 우리가 들인 공이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팔아서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지. 한태석 씨의 무거운 목소리에 아내 윤정희 씨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당신 결정이 맞아요. 그동안 우리 고생한 거 생각하면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팔아봐요. 하지만 한태석 씨가 마주한 중고시장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인 비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5,500만 원의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 가격 6천만 원에 개조 비용 1,200만 원, 도합 7,200만 원을 쏟아부은 차였습니다. 개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1,700만 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뼈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문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만 올라갈 뿐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보, 왜 아무도 연락이 없지? 에어컨이랑 배터리도 다 새 것이고 정말 좋은 차인데 말이야. 한태석 씨의 초조한 물음에 아들 승우 씨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고시장에 캠핑카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다들 주차 문제랑 단속 때문에 처분하려고 난리인데 누가 5천만 원 넘게 주고 10년 넘은 중고 밴을 사겠어요. 지금은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수자 자체가 없는 시장입니다. 가격을 대폭 낮추지 않으면 절대 안 팔릴 거예요. 아들의 말대로 중고 사이트에는 비슷한 사양의 차들이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내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결국 가격을 4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라고 밝힌 남성은 차를 직접 보러 평택 주차장까지 찾아왔습니다. 한태석 씨는 희망을 품고 차의 장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에어컨 소음도 거의 없고 배터리도 최고급으로 넣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깔끔하고요. 이 정도면 정말 거저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업자는 차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시네. 이런 연식 오래된 차는 옵션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요즘 캠핑카는 애물단지입니다.
지자체마다 다 막아버려서 갈 데도 없는데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저는 이 차를 부품용으로 쓰거나 해외 수출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1,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한태석 씨는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200만 원이라니요. 내가 이 차에 들인 돈이 7,200만 원입니다. 개조비만 1,2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차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입니까? 한태석 씨의 고함에 업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알아보세요. 아마 이 가격 부르는 사람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캠핑카 주차장 가보세요. 먼지 쌓여서 방치된 차들이 수천 대입니다. 마음 바뀌면 연락 주시고요. 업자가 떠난 뒤 한태석 씨는 텅 빈 주차장에 주저앉았습니다. 7,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1,200만 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80%가 넘는 자산이 1년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태석 씨가 평생 공장에서 야근하며 모은 소중한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로망이 이토록 처참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정희 씨가 다가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그냥 저 사람한테 팔아요. 주차비랑 유지비 따져보니 1년만 더 가지고 있어도 수백만 원이 더 나가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건강에 나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아내의 위로에도 한태석 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지탱해 줄 줄 알았던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한태석 씨는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400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긴 실랑이 끝에 1,400만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7,200만 원을 투자해 남은 것은 고작 1,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8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며 한태석 씨의 캠핑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업자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한태석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은색 차체가 멀어질수록 그가 꿈꿨던 낭만과 자유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주차비 고지서와 단속 공문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태석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참혹한 정산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은색 차체가 멀어지며 자아내던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태석 씨는 한참 동안이나 텅 빈 주차장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타이어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거뭇한 자국만이 남아 있었고 그가 쏟아부었던 정성과 시간 그리고 퇴직금의 흔적은 그 자국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자유와 낭만의 출발지였으나 이제는 뼈아픈 실패와 후회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폐허와 같았습니다. 비를 머금은 바람이 공터를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한태석 씨는 외투깃을 여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태석 씨는 거실 식탁에 앉아 낡은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숫자로 마주해야 할 정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차를 살 때 지불한 5,500만 원과 취등록세 및 보험료 600만 원 그리고 여름 더위에 지쳐 추가로 쏟아부었던 개조 비용 1,200만 원까지 합치자 초기 투자금만 7,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던 사설 주차비와 5번의 여행에서 사용한 경비 그리고 각종 소모품 수리비까지 더하자 총 지출액은 8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태석 씨의 펜 끝이 마지막 판매 대금인 1,400만 원에서 멈췄습니다. 7,200만 원이 넘는 고정 투자금 중 남은 것은 단 1,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80%가 넘는 자산이 단 1년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태석 씨가 평생 공장에서 야근하며 모은 소중한 퇴직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계산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숫자 적는다고 사라진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차 때문에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그 돈으로 건강 지켰다고 생각합시다. 윤정희 씨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 역시 속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고생 안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퇴직금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 우리 승우 결혼 자금으로 보탰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챙겼어. 나이 먹고 로망에 눈이 멀어서 사리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 한태석 씨의 진심 어린 참회에 윤정희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한 번쯤은 하고 싶은 거 해봐야죠.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삽시다. 저 큰 덩치 세워둘 곳 없어서 밤마다 잠 못 자는 당신 보면서 나도 정말 마음 아팠어요. 며칠 뒤 아들 승우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태석 씨는 아들을 마주하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으나 승우 씨는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차 잘 파셨어요. 지금 캠핑카 중고시장은 아예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얼어붙었다고 하더라고요. 1,400만 원이라도 건지신 게 다행입니다. 돈은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보태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들의 배려 섞인 말에 한태석 씨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한태석 씨는 아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캠핑카 실패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화려한 환상에 취해 유지 비용과 법적 규제 그리고 실제 사용 빈도라는 현실적인 수치들을 모두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우야, 내가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유튜브에서 캠핑카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같은 평범한 은퇴자들에게는 캠핑카가 별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어. 세워둘 곳도 없고 가는 곳마다 민폐 취급당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니 이게 무슨 낭만이겠니? 승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로망은 소비할 때 가장 아름답지만 현실은 유지할 때 가장 가혹한 법이거든요. 이제는 여행 가고 싶으시면 제가 좋은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1년 동안 캠핑카에 쓴 돈이면 특급 호텔에서 200번은 넘게 주무셨을 거예요. 한태석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 캠핑카 한 번 이용하는 데 들어간 순수 비용이 여행당 1,000만 원이 넘는 꼴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전 세계 어디든 최고급으로 여행할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과시욕 그리고 은퇴 후의 불안감이 빚어낸 참혹한 경제적 참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태석 씨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배낭 하나만 메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한태석 씨는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핸들을 잡고 휘청거리는 차체를 통제하느라 진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고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미리 예약해둔 깨끗한 숙소에 짐을 풀 때 한태석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진작 이렇게 다닐 걸 그랬어.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오니까 여기가 진짜 천국이네. 우리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소박하게 여행 다녀요. 박준식 씨의 사례는 오늘날 대한민국 은퇴 세대들이
겪는 로망과 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태석 씨는 80%라는 참혹한 자산 손실을 겪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한태석 씨는 거실에 앉아 더는 캠핑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걷기 좋은 길을 검색하고 손주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은색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한태석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쓰라린 실패였지만 그 실패를 통해 그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한태석 씨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로망을 쫓는 것도 좋지만 숫자를 잊지는 마세요. 캠핑카는 소유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자유가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부터 해보시고 그래도 꼭 사고 싶다면 주차장부터 마련하세요. 저처럼 퇴직금 다 날리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오늘날 캠핑카 열풍에 휩싸인 수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한태석 씨 부부는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은퇴 후의 삶은 캠핑카의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걷는 조용한 산책길에 있음을 그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